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김포를 분석을 하는데, 여러분이 과거에 분석했던 기법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분석을 해보셔라 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에서 봤었던 내용 중에서 조금은 좀 이거는 아닌데 라고 그랬던 그런 이제 생각을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료고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교육 방송입니다. 이거는 뭐 투자를 안내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투자를 했을 땐 여러분의 의사결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귀책 사유는 여러분에게 있음을 전제로 해서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 깨졌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에게 방송을 해드린 거에 의해서 땅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20가지를 아마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것이 8번째 나왔었던 얘기예요. 바로 뭐냐면은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많이 이제 회자들 되고 있지만은 바로 일자리, 바로 일할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놀 자리, 그래야 바로 어디에 됩니까? 쉬고 놀고 주택하고 유흥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또 위락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모인다라고 해서 제가 일자리, 놀자리, 돈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8번째 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했는데, 지난 2부 방송을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김포라고 우리는 하군리 일대, 또 양곡 산단서부터 이제 골드밸리죠. 골드밸리서부터 하군산단, 이거 전부 골드밸리로 해서 이름을 붙여놔 있으니까는 하군산단, 지금 현재 제6산단까지 오고 하군리 바로 옆이, 여러분들 가서 보면은 여기가 김포시고 여기는 지금 인천의 검단이라고 구분할 사람 못합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여기에 자그마치 10,000개의 공장들이 지금 우글우글하고 있어요. 수도권이 아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장이 가장 밀집된 지역이 검단과 김포의 골드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왜 몰랐냐? 2부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중소기업들, 또 특별히 소기업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포시 자료를 볼 것 같으면은 김포 안에 있는 것만 약 7,700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이 7,700개 공장인데 그 중에서 종사한 사람이 65,000명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 공장에 10명이 안 된다는 얘기야. 아주 이제 조그만 인원뿐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개수로는 어떻게 되나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인해 전술이라고 그리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김포를 분석을 해야 되지. 김포에 무슨 거물리가 어떻게 되니, 뭐 거물대리가 어떻게 되느니, 뭐 어디에서 무슨 축산 뭐가 냄새가 나느니, 뭐가 나느니, 뭐 지금 얘기한 적경 지역이니, 이런 부정적인 요소만 봐가지고는 여러분 김포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이 분석하는 내용이 인터넷에 있었던 자료를 보고 이게 상당히 이거는 잘못되어 있구나라고 그런 내용 가지고,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새롭게 이제 분석하는 기법을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업이 모여들어야 돼요. 그러면 기업이 모여들면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들면 돈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었죠. 이 일부에서 2017년 부동산 시장 전망 미리 지금 해드렸잖아요. 상반기에. 2016 하반기 되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분명히 보세요.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제는 5천만 명, 지금 인구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근데 옛날처럼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4,900 얼마 했다가 5,000 지금 100만 명 정도 돼 있습니다. 그 5,100만 주민등록상 인구로 해가지고 외국인까지 모여서 5,100만이라고 우리는 인구인데, 이 5,100만 원이 지금 줄어드는 거 아니야. 당분간 늘어나는데 쬐끄맣게 늘어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되나? 인구의 이동이라는 건 여기 있는 인구가 저쪽 가고 저쪽에 있는 게 저리로 가고, 저리 있는 인구가 일로 오고, 이런 인구의 이동이에요. 그게 제일 대표적인 지방의 혁신도시 아닙니까? 근데 이미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혁신도시가 2014년 15년도 피크를 위해서 이제는 혁신도시에 이주할 인구는 끝난 거예요. 그게 제일 대표적으로 일어난 게 과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라 이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봐보세요. 아무나 땅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평택 이미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2012년도 방송해드렸잖아요. 인터넷으로 봐보면은 대략 아마 한
4, 500편 정도는 저도 제가 방송해놓고 몇 편인지 모릅니다. 그 많은 게 지금 나돌고 다니잖아요. 당진도 이미 강연 지 5년 지났어요. 아산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했어요. 왜냐? 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 검색했더니 이제는 당진, 천안, 아산 시대의 도래다. 왜냐? 인구가 늘어난다. 이미 벌써 언제 해놓은 것들이에요. 안성 금년 초에 해드렸죠. 세종고속도로 때문에 어디에 인터체인지가 나올 건가. 이거 이미 방송해드렸잖아요. 화성도 얼마 전에 해드렸잖아요. 그 땅가격이란 뭐예요? 장래에 있는 앞으로 일어날까. 지금은 10만 원이지만 앞으로 100만 원이 된다. 100만 원을 환원 R분의 1이라고 그런 것을 환원 이율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법률상 얘기하는 부동산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땅이야말로 진정한 미래가치, 아파트에서 미래가치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진정한 부동산의 미래가치는 땅이라는 거예요. 땅의 미래는 진짜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 우선 여기서 이걸 보셔야 돼요. 사람과 공장 그리고 땅에서 이 난경제학, 비경제학적 어디 뭐 경제원론이나 또 부동산학 개론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다 이거. 사람은 공장을 싫어합니다. 대신 공장은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공장과 사람은 절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장은 사람과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 아주 쥐구멍처럼 외진 데로, 지금 얘기가 동떨어진 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은 더럽고 한적하고 외진 곳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장이 있는 데는 우선 주변 환경이 지저분하죠. 한적하죠. 외지죠. 이게 공장이 들어갈 자리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깨끗하고 번잡하고 화려하다. 그러면 공장 도망가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개념을 좀 다루세요. 김포에서 자 봐보세요. 깨끗하고 번잡하고 화려한 곳 어디예요? 고천 아닙니까? 풍무지구 아닙니까? 사후지구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운양동 걸포지구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양촌에 있는 양곡에 있는 김포 신도시 한강 신도시 아닙니까? 여기는 깨끗한 거예요. 번잡한 거예요. 화려한 거예요. 여기 가서 왜 지저분한 거? 그런데 하군리나 또 저 대벽 쪽이나 이런 쪽에 가서 보면 뭡니까? 더러워요. 한적해요. 외진 거예요. 거기는 공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이 분석할 때 다시 한번 인터넷에서 맨날 지금도 책상에 앉아서 이거 두둥기시는 분들, 김포가 미분양이 됐다라는 걸 보고 지금 얘기한 김포를 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김포의 토지 가격이 어떻게 해서 움직일 것인가를 봤을 땐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난경제학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여러분 아마 수긍이 가실 거예요. 자, 우선 김포에서 볼 것 같으면은 월곶이다라고 우리는 또 그 다음에 하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통진이라고 하는데 대곶이라고 우리는 이 네 개의 지금 얘기하는 면서재지 요거를 읍소재지를 합쳐가지고 북부생활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봐보면 사실은 땅 가격이 가장 싼 데는 인구가 제일 적은 데는 월곶입니다. 그다음에 토지 가격이 아무래도 비교적 저렴한 데가 하성이라고 우리는 데고, 그 다음에 대곶이라고 우리는 소생활권은 어떻게 되나? 바로 옆에 여러분 노란색으로 나오는 양천 소생활권 나오죠? 여기가 하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 소생활권의 가장 맨 밑에 뾰족한 부분 있죠? 저기가 인천광역시하고 다 있으면서 저기가 뭐냐면 쓰레기 매립장 맨 끝 지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강의를 하기 위해서 당아리를 가봤더니 주변이 사방팔방이 뭐냐? 아파트하고 연립천지예요. 예전에는 공장이나 하치장으로 써야 됐던 동네예요. 이렇게 상전벽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저쪽은 바로 뭐냐? 아파트가 아니에요. 당아리는 지금 얘기하는 풍무나 불로지구나 이런 데하고 가깝다가 보니까 저렇게 연희지구 여기하고 가깝다가 보니까 저렇게 해놨었습니다만은 바로 뭐냐면 저 일대는 일단은 산업도시가 많이 몰려있는 지역들이에요.
이런 지역들하고 보면서 지금 얘기가 남부나 중부 생활권은 결국은 뭐냐면 주거용 생활권이지만 양촌 생활권에서 구례동이 있어요. 구례동을 별도로 신설했는데 구례동 아래서부터는 저기는 검단하고 지금 얘기하는 하군산단하고는 동일하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곳에 여러분들 그 대명포구 가보셨죠? 대명포구 가보는 대명포구 가다가 좌측편으로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야감리라고 있습니다. 야감리 산이 있는데 산 넘어서부터는 야감리 산 넘어서부터는 거기는 더럽고 외지고 그 다음에 공장들만 들어가서 사는 동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공장 들어가서 사는 동네는 땅값 안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요. 그래서 김포에서 땅을 살 때는 깨끗하고 지금 얘기한 화려한 동네를 갖고 그냥 고천 가시는 거예요. 풍무 가시는 거예요. 사우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걸포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도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나는 공장이 있는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상업용 시설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곡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명리 있는 야감리 뒤쪽서부터 하군리 일대까지 그쪽을 다니시는 거예요. 이쪽에 가보시면 도로에 변하는 상황을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데, 자, 우선 제일 먼저 여기 봐보면은 남부의 중생활권에 대해서는 뭐냐면 사람 사는 곳이라는데 저기는 누가 사냐? 에코세대하고 요즘 나오는 게 N세대라고 그러는 게 나오죠. 에코세대보다 더 신세대가 N세대입니다. 바로 얘네들이 사는 곳이, 얘네들이라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지금 보러 바로 뭐냐면 저기 하단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공장이 사는 곳에 여기는. 여기 공장이 사는 곳은 아래쪽이에요. 그 다음에 자 요즘 얘기가 사람 사는 곳인데 저희가 베이비빔 세대에다가 X세대라고 들어보셨죠? 저거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얘기가 한강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고촌 지구에 행복주택하고 그 다음에 공공주택 지구가 이제 들어가기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대학생이나 N세대나 신혼부부들이 들어가게 된다 이거. 최근 세대들이 들어가는 게 어디냐? 남부생활권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피자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고촌 가서 하는 것이 승산이 더 많은 거죠. 그 짜장면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지금 얘기한 거기보다는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에 가는 것이 더 많은 거죠. 또 공장 사는 곳은 또 공장 사는 도에 가서 지금 또 별도로 또 생각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바로 맨 위에 저렴한 가격에 사는 곳, 그러면은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땅 가격이 싸다 이런 얘기예요. 집가가 싸다 이런 얘기예요. 아래쪽보다는 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으로 갔을 때, 자, 나는 내 지금 얘기한 재테크 할 때 내 개념에서 돈이 얼마뿐이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다. 라고 우리는 그런 내용을 하죠. 그래서 요 도면을 그림을 볼 것 같으면은, 자, 검단, 산단이라고 나오시죠? 제가 보셨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저게는 일부예요. 양촌산단과 하군 2산단과 하군산단 이 사이가 하군의 6산단까지 있는 거예요. 검단산단, 양촌산, 검단산단이 57만 평, 약 60만 평을, 양촌산단이 50만 평입니다. 비등비등해요. 하군 2산단서부터 6산단까지 있어요. 항궁산단은 이제 대벽리에 얘기하는, 그 다음에 율생산단이 이제 지금 뭡니까? 저 핸드폰, 펜텍.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이제 그쪽으로 올라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셔라 이거요. 만약에 저기에서 더 화면에서 보면 경기도구 인천광역시인데 그 수도권 매립지 있잖아요. 수도권 매립지. 저 그냥 놔두겠어요? 아니, 수도권 매립지에 여러분들 저기 난지도 이렇게 가보시면은 난지도 뭐 옛날에 연탄 뭐 있던데 그거 발견하면 못 하시잖아요. 가면은 뭐 하늘공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열병합 발전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저 수도권 매립지 하군산단 이 하군산단 아래쪽에 김포 쪽 그 경기도에 들어가는 부분이나 인천에 들어가는 저 부분 그냥 놔두겠어요? 산단을 만드는가 뭘 하든가 추후에 나올 거 아닙니까? 뭐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나는 외지고 더럽고 뭐하고 조용하고 그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아래쪽을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고 뭐하고 화려한 데를 간다. 그러면 검단산단은 저 규모에서 줄어들었습니다. LH 공사에서 일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김포 신도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맞죠? 그렇게 가신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포를 볼 때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동서축, 그 다음에 남북축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화면으로 보셔야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요거는 자료로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거에서는 자료 이제 정보를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보편적으로 나오셨을 때 여러분이, 핸드폰이 있으시죠? 핸드폰으로 찍어 놓으시거나 그러면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근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적은 거는 48번 도로. 자, 지난번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정 가운데 간단하게 하면 김포공항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강화까지, 강화 읍내까지 가는 48번 도로가 기본 축이에요. 그러다가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 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제2 외곽순환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죠. 그래서 양곡의 인터체인지, 양촌의 인터체인지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통진 쪽으로 가다가 보면은 인터체인지가 2개가 다 나옵니다. 저게 뭐냐면 고속도로가 인천서부터 여러분들 청라지구 아시죠? 청라지구를 관통을 해가지고, 청라지구를 관통을 해서 결국 하성까지 김포 신도시로 해가서 하성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파주의 교화 출판문화단지 우쪽으로 가는 그 도로가 제2 외곽순환도로인데 김포 구간은 지금 공사 한창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한창 지금 얘기한 도로를 갖다가 막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흙을 갖다가 성토하고 그리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첨단 지식 산업축은 국지도 84번 56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남북 경제협력교력 축은 김포로 해서 개성으로 해서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겠다라고 그랬었던 얘기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결국은 인천에서 통진으로 해서 개성으로 연결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문화축은 아무래도 국지도 98번 중심으로 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었죠. 수도권에서 참 유념해야 될 도로가 98번 지방도로. 그러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그러는 국지도로 들어간다라고 그랬죠. 이것이 김포 수도권의 외곽순환도로 뺑 도는 지방도로가 있는데 그게 98번 도로다라고 그러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흉양축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저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데 시청자 여러분이 여기를 보실 것 같으면은 횃불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횃불로 돼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횃불로 하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가운데에서 쭉 올라가는 축이 있어요. 쭉 올라가는 48번 축에다가 이제 이 선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관통을 하는 도로가 나오는데 그것이 제2 외곽순환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도면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제일 좋죠. 자, 48번 크게 써놨어요. 정가운데 양촌이 있어요. 그 다음에 358번이라는 게 꺾어져서 중간에 도로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얘기하는 김포 읍내로 해서 꺾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고천 밑에 가면은 제1 외곽순환도로가 나와야 되는데 저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 그러니까 현재 48번 도로 가지고 있다가 지금 얘기한 대로 검단서부터 그 다음에 양천으로 해서 하성으로 해서 올라가는 도로 있죠. 저게 제2 외곽순환도로예요. 제2 외곽순환도로 축으로 해가지고 이제 바로 새로운 축의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난번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은 망치질 소리가 나오고 시끄럽고 그 다음에 복잡하고 뭐하고 그래놨을 땐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조용하고 쾌적하고 그랬을 땐 집값이 왜냐하면 쾌적한 주거 환경 아닙니까? 공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무슨 화려하고 이러면 공장 쫓겨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양촌을 중심축으로 봐야 돼요. 양촌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포하고 통진은 뭐냐? 부도심으로 봐야 돼요. 부도심으로. 그런데 고천이라는 건 이제 걸린 축이에요. 고천이
과거에는 이렇게 가다가 보면 여러분들 제1외곽 순환도로 저거러다 보면 톨게이트가 아마 나올 거예요. 저 표 받는 거. 거기 오른편 쪽에 보면 이제 현대의 이제 아파트가 이제 있죠. 사실은 제가 이 아파트를 분양 설명회했을 때 제가 인천에 가서 그 설명회 온 게 기억납니다. 그때 당시 이제 현대건설에 이제 담당께서 교수님 오신다라고 그런다면은 뭐 잘 해드릴게요. 뭐 하면서 해놨었는데 우스갯소리로 얘기해놨었는데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올라가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왜 졌었어요? 근데 그 일대로 이젠 대규모로 개발되는 거 아닙니까? 테리 쪽으로 해서 다만 유의하실 건 그 주변의 사방팔방은 전부 그린벨트다. 라고 그래서 고촌이라는 건 근린축이라는 건 뭐냐? 근린생활시설, 장사 좀 대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장사 좀 해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근린축이라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다음 월고, 대고, 하군리는 이건 이제 공업축이다 이거예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하군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곤리예요. 대곤면입니다. 그 다음에 월곤면이다라고 하는 건 가격이 싼 분들이, 월곡 같은데 계획관리 지역 경매 나오는 거 보면 7, 80만에서 100만 원 이내로 나옵니다. 근데 대곳이나 하군리 쪽으로 가면은 이미 이건 뭐 벌써 100만 원 훌쩍 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성이라고 하는 지역은 가격이라는 축에서 검토를 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인구 배분을 갖다 보실 것 같으면은 김포 북부권에서 중부권으로 해서 남부권 생활축으로 이제 변경이 되죠. 그럼 인구 배분을 왜 바꿨냐라고 그러면은 한강 시내폴리스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강 시내폴리스를 조성하기 위해서 인구를 갖다가 줄여서 12만 3천 명에서 11만 명을 줄이고, 왜냐? 총괄 인구는 59만 명이니까는 또 25만 명에서 22만 명으로 줄이고 21만 7천 명을 늘려줘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바로 시내폴리스가 나오는데,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얘기하는 한강 벨트로 가거나 주거용 축으로 갔을 때요. 근데 주거용 축이 아니신 분은 결국은 양천으로 가시든가 대구으로 가셔야 돼요. 또 공장을 하시는 분이 저렴한 공장 용지를 찾으려면 월곶이나 하성으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서 땅을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하신다고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26만 명이 이제 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도면을 한번 봐보세요. 붉은색이 나와 있는 게 개발 가능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색으로 나와 있는 게 개발 억제지예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나온 건 이미 개발이 종료된 토지예요. 그럼 결국은 어느 쪽이 많아요? 가장 적은 거는 지금 얘기한 양촌면하고, 그 다음에 통진 아래쪽에 대곤면 쪽이 가장 많은 지금 얘기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개발 가능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만약에 인구가 점점 늘어난다라면 앞으로 들어올 인구들은 또 공장들이 개별적으로 갈 공장들은 어디로 가게 된다? 지금 얘기한 붉은색 쪽으로. 그러니까 저 양촌읍이나 양곡읍이나 지금 얘기하는 저기 대곤면 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을 분석하시면은 될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